그럼 이제 오늘은 같이 이제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보는데, 자, 먼저 거기 등식에 분류하고 나와 있는데,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등호를 사용한 식을 말하지, 그지? 네. 등호를 사용한 식. 이걸 갖다 이제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등식의 두 분류로서 이제 항등식과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항등식과 방정식. 자, 항등식 내용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주어진 문자에 관계없이 자, 밑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보면 되고, 그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 다음에 방정식에다가 이제 우리 빈칸 필기를 해놓는데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씁시다.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등식.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등식. 원래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문자 값에 따라서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특수한 경우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특수한 경우만 성립하면 그 외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 특수한 경우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이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해,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지. 해 또는 근. 그러니까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되면은 등식을 만족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문제에서 근이 주어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두 번째 항등식의 성질하고 나와 있는데, 자, 항등식의 성질 첫 번째. 자, 이렇게 돼 있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 a도 0이 되고 b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c도 0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성질. 자, 두 번째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자,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성립한다라고 하고, 이 식도 역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사실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정리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동류한 계수가 똑같다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a랑 a- 동류한 계수가 같고, b하고 b- 역시 1창 동류한 계수가 같고 상수항 c와 c-가 서로 같다.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지? 자, 요게 이제 항등식의 두 번째 성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의 풀이법으로서 우리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게 말뜻이 뭐냐면은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알겠지? 미정계수법. 항등식의 풀이 방법으로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바로 계수비교법. 자, 계수비교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계수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빈칸 이제 채워 넣을 건데, 항등식의 좌변과 우변에, 자, 동류항이라고 써요.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해서 미지수를 정하는 방법이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계수비교법은 뭐냐면 동류항 계수가 일치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동류항의 계수를 일치시킨다. 동류항이라는 거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지, 그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이걸 이제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치대입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수치대입법. 거기도 역시 빈칸. 항등식의 문자에 그 뒤에 특정한 수를 대입하여 라고 쓰세요. 특정한 수를 대입하여 미지수의 계수를 결정한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책들에는 어떻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적절한 수를 갖다 대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적절한 수. 그지? 특정 수를 갖다 대입하겠다. 그 특정한 수가 어떤 수가 될 거냐? 적절한 수가 되는데, 적절하다는 표현, 우리나라 표현이 사실은 이게 되게 애매하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 적절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숫자.
뭐 예를 들면은 문제 속에 막 이런 게 있어. x-1의 세제곱 더하기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이 식이 간단해지기 위해서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세제곱이 되는 거고, x에다가 또 1 집어넣게 되면 0으로 사라지는 거고, x에다 2 집어넣게 되면 1의 세제곱이니까 식이 간단해지겠지, 그치? 여기다 갑자기 막 100을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이상한 짓은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을 갖다가 대입하겠다. 요렇게 이제 보면 돼. 수치 대입법.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개수 비교 수치 대입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이름만 봐도 대강 알 수 있는 건데, 언제 얘네들을 써먹을 거냐. 이게 더 중요하겠지, 그치? 자, 개수 비교법은 그 뜻을 한번 보시면은 동류항의 개수를 일치시킨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양변에 동류항이 쫙 펼쳐져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의 정리가 식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 이제 뭐 용이할 때 이렇게 쓸게요. 쉬울 때. 그러니까 식을 갖다가 정리하는 게 비교적 좀 쉬워. 그럼 개수 비교법을 쓰겠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수치 대입법은 그럼 언제 쓰는 거야? 식의 전개가 어려울 때가 되겠지, 그지? 어려울 때. 예를 들면은 좌변에 막 이런 게 돼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 4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우변에서는 뭐 a8에 뭐 x에 8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4제곱, 이거 3제곱 전개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 그치? 그런데 이것의 4제곱을 어떻게 전개를 해? 그래서 이건 전개하는 것 자체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풀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식의 전개가 어려우면은 적절한 수를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식의 전개가 그래도 조금 쉽다. 그럼 개수비교법 이용하는 게 조금은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다항식하고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fx라고 하는 것이 자, anx의 n제곱 더하기 an-1x의 n-1승 더하기 땡땡땡 해서 자, 여기 a의 제로까지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항식이라고 얘기해. 다항식. 이렇게 이제 x 거듭제곱의 합들로 표현된 이런 식을 갖다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항식의 전개에서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한 요소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거기 1번에다가는 이렇게 씁시다. 자, f에 0. 그러니까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은 거야? 0 집어넣은 거지, 그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차항부터 n차항까지가 전부 다 0으로 사라지지. 그럼 뭐가 남아? a0.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a0를 갖다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 부를 거냐면은 상수항이라고 부르지, 상수항. f에 0이라고 하는 거,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상수항이 남는구나.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은 상수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은 0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변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fx라고 하는 게 an의 x-알파의 n승에다가 더하기 an-1의 x-알파의 n-1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중에 a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상수항을 찾고 싶어.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에서 상수항 찾고 싶으면. 응? 식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상수항을 구하고 싶다. 근데 달라질 게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어차피 전개됐을 때 0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다? 그렇지, 상수항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바뀌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고민한단 말이야.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자. 그냥 상수항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자, F0은.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F의 1이 되는데, F의 1을 갖다 집어넣으면 AN 더하기 A의 N-1 더하기 해가지고 A의 제로까지 이렇게 더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개수의 총합. 그지? 개수들만 더해준 거야, 개수들만. x에다 1을 집어넣음으로써 어떻게? 개수들을 갖다가 전부 다 더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은 개수들의 총합이 된다. 요 식에서부터 x에 1 집어넣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를 상상을 좀 해보면 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짝수차 한 개수의 합과 홀수차 한 개수의 합이 있잖아, 그지?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묶어서 보면 좋은데, 자, 3번, 4번 같은 경우에 먼저 설명을 듣고 그 필기를 좀 하세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F의 1은 A의 n 더하기 A의 n-1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A의 제로까지 나오는 개수의 총합이었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 F의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짝수 차수에서는 플러스, 홀수 차수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n 값이 짝수다라고 했을 때 a의 뭐 여기 n이 되고 마이너스 a n-1 더하기 자 이렇게 해서 a0까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x에다 1을 집어넣은 값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얘네 둘을 만약에 더한다. 자 이렇게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 붙어있는 홀수 차수들이 없어지겠지. 없어져서 두 개씩 나오는 거니까 이걸 뭘로 나누면 된다? 2로 나누면 이게 짝수차 개수의 합이란 얘기야. 요거 조금 이따 구체적인 예시로 다시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F의 1에다가 이번엔 F의 마이너스를 갖다 이렇게 뺐어. 빼가지고 2로 나누게 되면 2로 나누기 전에 먼저 이렇게 뺀 걸 보면은 이번에는 플러스가 되는 짝수항들이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가 됐었던 이 홀수항들이 2배가 돼서 더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2로 나누면 얘가 홀수차항 개수의 합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이제 3번의 내용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4번의 내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자, 왜 그런지는, 이제 구체적인 그 차수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다 썼으면은 여기 봅시다. fx를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자, 이렇게 이제 4차식으로 놨을 때, 4차식으로 놨을 때 아까 이제 확인해 보면은 f0을 갖다 집어넣으면 전부 다 사라질 테니까 상수항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의 1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되는 개수의 총합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넣어볼 거야. 마이너스. 그럼 짝수차수에서는 플러스. 자, 홀수차수에서는 마이너스. 다시 짝수차수에서는 플러스. 홀수차에서 마이너스. 상수항은 자,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둘을 더해보는 거야, 이 두 식을. 자, 더해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f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자, 그럼 a가 2개, b는 사라지고 c 2개, D 사라지고 E 2개. 그래서 2배의 뭐가 될 거냐면 A 더하기 C 더하기 E. 그러고 봤더니 A하고 C하고 E라고 하는 게 짝수차항 개수들이지, 그치? 그래서 짝수차항 개수 총합의 2배니까 2로 나눠주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2를 갖다 이번에 빼버리자. 그럼 다시 말하면 F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을 하자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은 A가 사라지고 B가 2배가 되겠지, 그치? C는 사라지고 D가 2배가 되고 E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2배의 B 더하기 D. 그러고 봤더니 B하고 D는 홀수 차수 개수들의 합인 거야. 그치? 홀수차 개수의 합.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F의 1과 F의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입해서 더하거나 빼주게 되면은 중요한 건 이거야. 둘을 더했다. F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에다 1을 집어넣은 것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들을 적절히 연산하면이야. 포인트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은 것들을 갖다 적절히 조합하다 보면은 상수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짝수차가 분리되고 홀수차수 개수가 분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값들을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개수들을 찾겠다. 이제 포인트를 좀 둬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x에다가 1,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는다. 특히나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을 갖다가 더하거나 뺐을 때 짝수 홀수가 분리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항식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 오늘은 거기 나머지 정리까지 할 건데, 자, 나머지 정리 별표를 쳐놓으세요.
나머지 정리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물론 항등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야. 자, 나머지 정리. 우리 복습 한 번만 좀 해보면은, 자,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지?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A는 B와 Q를 곱한 네.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A를 B로 나눈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다시 한번 A를 B로 나눈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프린트 내용에 보시면은 X에 대한 다항식 fx를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눌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러고서 그 아래 시계 작성 나와 있지, 그치? 그 첫 번째 시계 작성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fx는 x-알파 곱하기 qx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자 r, 그지? 이렇게 식을 갖다가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야. 반드시 주어진 말로 된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몫이 주어지지 않으면 몫을 갖다가 설정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항식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갖다 3이라고 하자. 그러면 머릿속에는 어떤 상상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식이 상상이 돼야 돼, 그치? 이렇게 해서 식이 좀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단원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이 되었다. 뭐 별 문제 없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분명히 이제 우리 1단원에서 필기를 했단 말이야. 이 식이 이제 항등식이야.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겠다. 오늘 얘기했던 항등식의 내용이 되는 거지, 그지? 항등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아까 항등식의 풀이 방법으로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었지, 그치?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아무 숫자 하나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함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대입해서 뭔가 풀어내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치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수치대입이 가능하구나. 다시 말하면 양변의 x에다가 똑같은 값을 어떤 걸 집어넣어도 성립하는구나. 됐지, 그치? 자, 그런데 이름을 한번 보자. 이름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그치?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결국엔 예고하고 싶은 거지. 그럼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가운데 얘네가 사라질 거야. 얼마를 넣으면 될까? 사라지려면 x 빼기 알파에서 알파 집어넣으면 사라지잖아, 그치?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위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r을 구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빈칸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 빈칸에 x 이퀄 알파를 갖다 대입하겠다. 자, x 이퀄 알파를 대입하겠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왜? 나머지 구하기 위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자,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치는 얘를 갖다 없애고 싶다는 얘기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알파를 대입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알파를 대입하고 나면은 f의 알파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 r이 된다. 두 번째 빈칸에 이렇게 쓰시면 돼.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포커스가 항상 어디에 이제 맞춰져 있냐면은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단 말이야. 다항식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다. 그런데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여기가 포커스야. 뭘 대입하겠다? 그치, 알파를 대입하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항식 fx가 있어. fx가 있는데 얘를 x 빼기 3으로 나눴어. 그래서 나머지가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x에다 얼마 집어넣어라? 그렇지. 그래서 x에 3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5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나머지 정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봅시다. 보세요.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 된다라는 걸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알파를 갖다 대입하겠다. 그 1차 식이 0 되는 값을 갖다가 대입하겠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정리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